당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치매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당뇨도 역시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문제가 돼서 근본적으로 생기는 거라 볼 수 있는데요. 세포 해독식이라는 것은 세포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서 세포 자체가 독소를 잘 해독하고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은 사실 너무나 종류가 많죠. 하지만 그 질병의 원인을 단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그냥 세포 기능 저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포는 세포막이 있고 그 안에 여러 소기관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처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의 엔진,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나 질병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손상된 거고 또 이 세포막이 손상돼서 세포 속으로 에너지가 영양이 잘 전달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포막은 또 굉장히 또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어떤 분은 이제 질병 상태를 세포끼리의 소통이 문제가 된 상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세포막은 산소, 영양소를 공급해주면서 또 독소도 내보내지만 세포와 세포끼리의 신호 전달 체계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이 손상돼 버리면 세포끼리 신호가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뭐 가족이나 어떤 이 회사나 조직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포도 제대로 된 신호 전달이나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포 해독식이라는 것은 일단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을 튼튼하게 해주는 충분한 좋은 영양 공급, 영양 흡수를 해주는 그런 식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 타임지하고 네이처에서 동시에 발표한 게 바로 후성 유전학인데요. 이 후성 유전학은 DNA 자체, 유전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유전자가 발현되는 단계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산소 공급이나 충분한 영양 공급, 해독 기능, 운동, 스트레스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DNA가 제대로 메트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질병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뇨병도 역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손상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당이 됐을 경우에는 당뇨 대부분 고혈당, 빠른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생기게 되잖아요. 고혈당이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과도한 당분 때문에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온몸 곳곳에서 산화나 당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화와 당화로 인해서 또 몸은 결국 세포막과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까지 계속 손상이 되는 거죠. 세포막을 건강하게 해주는 충분한 불포화 지방산이 충분한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또 세포 독소를 해결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충분한 항산화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항산화 시스템은 우리 몸에서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당연히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원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SOD나 카탈라제나 글루타치온 같은 이런 작용들이 원래 일어납니다. 또 이걸 도와주는 중화 시스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비타민 A, C, E나 다양한 식물 영양소죠.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나 포도의 레스베라트론이나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세포 건강을 위해서는 꼭 이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는 음식들을 반드시 섭취하고 또 세포막을 또 튼튼하게 해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포막은 이중 지질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잘못된 기름, 트랜스지방이나 산화지방 같은 것들에 의해서 세포막이 손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필수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을 꼭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세포 독소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오토파지를 활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단식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몸이 쉬는 동안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바로 몸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오키나와 과학기술연구소에서도 단식을 하는 동안에 인체에 꼭 필요한 좋은 대사물질이 무려 44가지가 늘어난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질이 대사물질이 잘 늘어나면서 자가포식이 일어나게 되고 불필요한 독소, 찌꺼기들이 많이 제거가 된다는 거죠. 당뇨라는 것은 당이 사용되지 못하고 요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 요인 중에 먼저 인슐린의 문제가 옵니다.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고 또 점점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또 전반적인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미네랄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망간, 크롬, 아연, 셀레늄,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런 미네랄들이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과일을 섭취했을 때 36% 당뇨가 예방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호주 베이크 심장 당뇨병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당뇨가 예방되기 위해서는 과일에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반드시 섭취가 돼야 됩니다.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또 쌀밥보다도 과일의 당지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많은 과일들이 현미가 가지고 있는 당지수 55보다도 많이 낮습니다. 사과도 36밖에 되지 않고요. 복숭아, 포도도 46입니다. 현미보다도 높은 당지수의 과일도 몇 가지 있는데요. 많은 과일들이 현미보다도 낮은 당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당에도 인슐린의 위험을 주는 그런 당지수가 아닙니다. 당뇨 예방에도 과일이 필수가 되는데요. 그래도 심리적으로 이게 다니까 많이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당도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블루베리나 딸기나 채소과지만 토마토 그리고 사과 이런 과일들을 꼭 드셔야만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인슐린의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당뇨를 걱정하시면서 여전히 쌀밥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주위에는 쌀밥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칼국수도 드시고 면 종류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꼭 저당도 과일을 꼭 드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쌀밥은 일정 기간 동안 1주에서 2주 정도는 드시지 않거나 많은 양을 줄이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랬을 때 200에서 120까지 일주일만 해도 떨어지신 분들이 계세요. 과일을 먹었는데 당이 떨어졌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 이유는 쌀밥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에 비해서 과일의 당지수는 상당히 낮습니다. 당분의 양도 상당히 적습니다. 당지수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미는 55, 백미는 70이 넘습니다. 또 정제된 밥, 빵, 면, 떡은 거의 90까지 넘습니다. 이렇게 빵이나 밥을 드시면서 과일을 안 드신다는 거는 굉장히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지수도 훨씬 낮고 과일 속에 들어있는 것은 당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식물 영양소, 또 혈관을 보호하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뇨가 위험한 이유는 결국 혈관병으로 진행이 되면서 합병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위험한 거잖아요.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일의 성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를 아침에 저당도 과일을 드시고 식사 중에 밥을 뺐을 때 일주일만 해도 200에서 120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당지수 200 정도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꼭 아침 식사로 저당도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전히 밥을 드시면서 과일을 불안해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꼭 저당도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분의 양도 밥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 공기 밥을 드시면 약 210g 정도인데요. 거기에는 당질로 계산하면 70g 정도가 당분입니다. 그런데 70g 정도의 당분을 과일로 드시려면 과일을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과일에 들어있는 당이 100g당 5에서 10g 정도입니다. 70g 한 공기 밥을 먹기 위해서는 과일이 500에서 약 1kg까지를 먹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과일 양이 동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우리가 먹기가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당지수와 당분의 양 측면에서도 과일은 안전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쌀밥은 100% 포도당으로만 바뀝니다. 그런데 과일의 당은 포도당, 과당, 자당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포도당이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먹었을 때 혈중에 혈당은 당연히 올라가지만 이게 인슐린을 자극하는 당이 아니라 간에서 바로 사용되는 과당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과당의 경우에는 간에서 바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인슐린을 자주 자극하면 췌장에 과부하가 오게 되고 결국 인슐린에 문제가 되고 인슐린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쌀밥보다도 더 안전한 당을 제공하는 것이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 예방에도 과일을 드시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당도 과일, 블루베리, 토마토, 사과, 딸기, 키위 같은 이런 저당도 과일이 여러 인슐린 기능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쌀밥을 드시는 당뇨인이라면 꼭 과일과 비교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해녀분들이 차려주는 그런 밥상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당도 굉장히 많이 있죠. 보면 주로 어떤 음식이 많죠? 아주 해초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 해산물과 해조류들을 많이 먹습니다. 제주도 해녀분들은 가공식품 대신에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혈액이 깨끗하고 혈당 조절이나 장 건강에 무리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고혈압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혈액에 당 성분이 많고 지방이나 여러 독소 성분이 많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피를 맑게 해주는 바다의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 해녀들은 만성질환이 없고 또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뇨라 하면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3형 당뇨로 의심이 되는 당뇨가 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1형 당뇨라 하면 선천적으로 췌장에 베타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는 선천성 당뇨라고 합니다. 그런데 2형 당뇨는 이와 반대로 후천적인 생활 습관에 의해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점점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 또는 인슐린이 나오긴 하지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의 상태를 2형 당뇨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이 3형 당뇨는 마치 치매와 연관성이 높은데요. 치매에 걸린 분들의 약 50%는 당뇨를 또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매라 하면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성분이 뇌에 쌓여서 발현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3형 당뇨도 역시 췌장에 아밀로이드 성분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가 발견이 될 때 이를 제3형 당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뇨와 치매 공통점 3가지는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두 번째는 만성염증, 세 번째는 혈관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과 치매가 상당히 많이 닮은 꼴이기 때문에 당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치매의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인슐린 저항성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초과 당분 때문에 늘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당을 운반하는 것이 인슐린인데요. 당이 있어도 운반하지 못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과 당분이 몸에 계속 쌓인다. 이럴 때는 인슐린 저항성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초과 당분은 말 그대로 몸에서 다 사용되지 못하는 당분이기 때문에 몸에서 여기저기 많이 늘어날수록 이것은 몸에 독소로 작용이 됩니다. 또 여러 아미노산이나 지방 성분과 같이 결합을 하면서 당 독소로 바뀌게 되죠. 독소 하면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할 것은 바로 염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독소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 제거하려는 형태로 가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이라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염증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염증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만성염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성염증의 형태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초과당분, 또 염증이 많은 몸에서는요, 혈액이 제대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말초혈관까지 적혈구가 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산소 부족과 영양소 부족 형태로 몸이 바뀌게 되는 거죠.
당뇨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실명이 되고 또 손과 발이 괴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혈관 질환, 산소 영양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매 역시 뇌에 아밀로이드가 침착된 형태이고 또 혈관 질환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당뇨와 치매는 이렇게 혈관병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또 혈관 질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함께 예방하시는 것을 꼭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흰 쌀밥입니다. 한국인들은 워낙 이 쌀, 주식 문화이기 때문에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문화를 가지고 있죠. 쌀밥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은 것 같은, 식사를 하지 않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인차는 꼭 이 쌀밥을 통해서만 에너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주 건강하고 혈당에도 문제가 없는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흰 쌀밥은 당 지수가 거의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혈당 상승을 빠르게 유발합니다. 흰 쌀밥, 또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 종류의 음식 같이 조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와 연관지어서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나 가공식품 이런 음식들도 같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액상 과당이나 또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혈당 상승을 빠르게 유도하기 때문에 함께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당뇨가 있으시지만 현미나 고구마는 안심하고 많이 드시더라고요. 현미와 고구마의 당지수가 55인 반면에 사과의 당지수는 3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같이 당지수가 낮은 저당도 과일은 사실 쌀밥보다 안전하니까요. 과일을 너무 터부시하지 마시고 정제된 탄수화물, 빵이나 면 종류의 음식들, 또 당분이 많은 음식, 가공된 당분이 많은 음식 이런 음식을 특히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혈액의 상태가 끈적거리지 않고 맑아야 되고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키지 않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피가 맑고 염증이 없다면 우리 몸은 건강한 거거든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꼭 권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저당도 과일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과일은 당분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수분과 또 식물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들인 크롬이나 망간 이런 것들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먹기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 성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당도의 과일로 저는 아침 식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과일 식사를 하는 이유는 빠르게 간과 장 그리고 췌장을 회복시켜 줍니다. 췌장을 더 자극하고 빠르게 악화시키는 것은 바로 곡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곡식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췌장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곡식 이외의 음식들을 자연 식사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강조드리는 것은 세포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또 염증을 빨리 완화하기 위해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좋은 식물성 기름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아마씨 같은 또 코코넛 오일 같은 이런 기름들은 세포막의 원료가 되고 또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채소도 꼭 먹어야 되잖아요. 채소를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좋은 기름에 잘 볶아서 드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혈당을 빨리 상승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식단을 설계해 드립니다. 이랬을 때 일주일에 80 정도도 떨어진 분들도 계시고요. 한 달 안에 혈당은 굉장히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라 할지라도 우리 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효소, 식이섬유, 수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췌장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이고 인슐린을 계속 자극하게 하는 일반 식사는 췌장을 계속 지치게 만들죠. 당뇨 환자는 저는 오히려 더
한 끼 정도는 저당도 과일 식사를 하시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호주 심장 베이크 연구소에서도 생과일과 이 당뇨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을 때 오히려 생과일이 당뇨병 환자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약 무려 36%가 당뇨병 사망률을 낮추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과일을 설탕, 당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봤을 때 그 성분이 당뇨 환자 또 일반인 누구에게나 필요한 성분이라는 거죠. 대신 당분이 지나치게 높은 과일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아마 심리적으로도 더 안전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당도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블루베리나 키위나 사과나 토마토 같은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빠르게 막 갈아서 드시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초과 당분이 많이 있게 되면 일단 몸에서 당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당 독소라는 것은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해서 초과된 당분이 몸속에 있는 다른 아미노산, 단백질과 지방산, 지방들과 결합을 해서 불필요한 또 다른 성분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마디로 독소가 됩니다. 이 당독소가 몸에서 많아지게 되면 세포막을 산화시키기도 하고 DNA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포막이 바뀌고 DNA가 바뀌게 되면 세포의 돌연변도 일어나게 되고 세포가 꼭 해야 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에 공급해 주는 일입니다.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산화가 되면 이 세포 속에 산소 영양소가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세포 기능 장애가 일어나면서 여러 조직과 장기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이 당 독소는 말 그대로 독소이기 때문에 몸에서는 면역 작용이 일어나서 일단 없애려고 합니다. 이 없애려고 하는 과정이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일어나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문제는 늘 초과당분 상태가 된다면 이 염증은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온몸의 여러 조직이나 점막이나 여러 부위에서 다양한 혹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초과당분이 되면 이렇게 당독소가 많이 쌓이고 염증을 같이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당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당분을 빠르게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빠르게 분비를 하도록 만드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바로 췌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췌장이 아주 지쳐서 굉장히 비대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췌장 비대, 췌장 과부하 일어나면 인슐린 저항성 당뇨 전 단계, 당뇨로 다 이어지게 됩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우리 건강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단 한 가지 꼽는다고 한다면 바로 세포 기능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원활하게 건강한 세포막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고 또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포막이 손상이 되고 또 세포 내에 산소 영양소가 공급이 안 돼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변성이 온 상태, 이때 바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는 세포 해독식은 일단 세포 수준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한다면 세포의 성장이나 세포의 분열, 세포의 분화 이런 현상들이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포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수천 개의 세포가 사라지는 일이 내 몸에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이 몸은 어제의 몸과 또 다른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1년이면 우리 몸의 세포가 거의 많이 바뀌기 때문에 뭔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1년 정도 여유를 가지고 세포를 튼튼하게 하면 희망이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고 특히 미토콘드리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세포 해독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꼭 필요한 성분은 먼저 세포막에 집중을 했을 때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같은 좋은 필수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이 세포막이 튼튼하면 그 속으로 미토콘드리아까지 영양이
잘 전달이 됩니다. 암세포도 미토콘드리아 변성이다라고 이제 암은 대사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이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당뇨 그리고 다른 많은 질병도 함께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포 안과 세포 밖은 늘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빠르게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세포는 늘 필요한데요. 글루타치온이나 SOD, 카탈라제 같은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런 항산화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비타민 A, C, E 같은 항산화 비타민, 또 항산화 다양한 미네랄, 또 과일, 채소 성분의 식물 영양소 이런 것들이 항산화 해독 시스템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영양소가 충분한 과일과 채소 같은 이런 음식과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씨앗류나 견과류 음식을 잘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